정말 평생을 바쳐서 일군 우리 가족의 자산. 그런데 그 자산의 거의 절반이 생속세라는 이름으로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한 가족이 이 거대한 세금 장벽을 어떻게 넘었는지 그 실제 사례를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의 자산이 200억인데 이 중에서 무려 82억 원,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 세금으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액수죠.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자산가분들이 실제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죠. 자, 그럼 이 가족이 이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총 5단계로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이 82억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고요. 왜 가장 뻔한 해결책이 최악의 선택이 됐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산을 지켜낸 히든카드 전략과 그 놀라운 최종 결과까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도대체 이 8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가족의 자산 내역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가족 자산의 핵심은 바로 160억짜리 상가 건물인데요. 문제는 이게 40년 전에 10억에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오른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하겠죠? 바로 이 미실현 이익 때문에 세금 폭탄의 타겟이 된 겁니다. 그 외에 3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부채는 거의 없는 아주 우량한 자산 상태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이 자산을 그대로 물려받는다. 그러면 상속세만 76억 원, 여기에 취득세 6억 3천만 원까지 더해서 총 82억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걸 6개월 안에 현금으로 낸다? 이건 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럼 그냥 건물 팔아서 세금 내면 되는 거 아닌가? 제일 간단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가장 뻔해 보이는 선택이 왜 최악의 함정이 되는지 바로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냥 삼속받자니 세금이 82억. 그럼 건물을 팔아서 세금을 내면 될까?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오라? 양도소득세 47억에 남은 돈에 대한 상속세 38억까지 세금이 85억 원으로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건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완전 진퇴난난에 빠진 거죠. 이렇게 가장 명백하고 쉬워 보이는 방법들이 모두 막혔을 때, 바로 그때 진짜 전문가의 정교한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자, 전문가가 내놓은 해답은 바로 이겁니다. 가족법인을 하나 만들고 이 부동산을 현물 출자 강식으로 법인으로 넘기는 거죠. 이 2단계 전략은요, 이 자산의 성격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현물 출자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아주 쉽게 말해서 현금화하기 어려운 꽉 막힌 부동산이라는 자산을요, 언제든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인 주식이라는 자산으로 바꾸는 과정, 뭐 일종의 마법 같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법인 전환이라는 게 어떻게 세금을 부채로 바꾸는 기술이 되는지 그 비밀의 원리를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한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자녀들이 먼저 새로운 법인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진짜 핵심인데 아버지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건물 부분만 이 법인에 먼저 팔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알짜 자산인 토지를 현물 출자해서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겁니다. 이 순서, 이게 바로 절세의 열쇠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아니, 잠깐만요. 그럼 원래 건물을 팔 때 내야 했던 그 47억 원의 양도소득세는 어디로 간 건가요? 없어진 건가요? 세금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2월과세라는 제도 덕분에 마법이 일어나는 건데요. 법적으로 당장 내야 할 47억의 양도세를 법인이 나중에 국가에 갚아야 할 빚, 즉 부채로 바꿔서 장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세금이 부채가 되는 순간이죠. 이게 바로 이 전략의 진짜 히든카드입니다. 자, 이걸 보세요. 법인의 자산은 160억 그대로지만 47억짜리 부채가 딱 생기면서 순자산 가치가 확 줄어들죠. 결국 우리가 상속해야 할 이 주식의 가치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세금은 바로 이 낮아진 가치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모든 과정들이 합쳐져서 어떤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드디어 최종 성적표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 아닙니까? 상속세 과세 대상이 200억 원짜리 부동산에서 약 50억 원 가치의 주식 등으로 대폭 줄어들었고요.
82억 원에 달했던 세금 폭탄은 고작 3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세금 납부의 의무가 상속인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최고 구간인 50%에서 훨씬 관리하기 용이한 20%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가장 쉬워 보이는 방법이 때로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다. 둘째, 부동산을 법인 주식으로 바꾸는 순간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야 할 세금을 부채라는 도구로 활용해서 자산 가치를 낮추고 그 세금 부담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이 사례는 정말 철저한 사전 계획과 전문가의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군 그 소중한 자산, 과연 다음 세대를 위해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